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할 이야기가 다들 많으실 듯 합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하도록 하고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엘비는. 그리고 어느 정도 굴곡도 있을 걸로 예상도 해봤고요. 여튼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도 있고 하니까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2022년 5월 2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57% 하락한 46,9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는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으로 핸드폰을 들고 미국 시장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으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자마자 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고 또 바쁘게 또 출근 준비도 하고 애들 챙기고 막 하면 이제 그때쯤 저는 이 주가행 자료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 때도 그랬어요. 주가행에서 막 속보 뜨고 그러면 주가가 막 움직이고 하니까 게다가 오늘은 사실 새벽에 초록 공개도 예정이 되었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기대감에 딱 열었는데요. 오늘도 또 속보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타이틀을 보니까 임상 성공, 오케이, 만세, 일단 좋다. 옵티보 대비 80%, 오케이, 좋아. 그래, 램비바 대비 약 50%, 그렇지. 사실 이런 이 임상 결과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 또 이게 또 사람인지라.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도 때 S모 때를 보시면요. 예, 요날이에요. 요날 거의 점상,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갖고 거의 점상을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기대를 했죠. 그래서 속으로 그래 한 7% 8% 갭 떠서 그래 못해도 한 7, 8% 갭 떠서 시작을 하겠다. 아니야. 이게 세계 첫 성공이니까 한 15%, 한 20%막 혼자서 막 타협을 하고 저 혼자 막 상상의 호가를 만들었죠.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 현실은 시초가가 최고가가 됐고요. 5% 안되게 갭을 떠서 시작을 했고 그게 오늘 최고가였습니다. 약 51,000원 언저리. 근데 일단 좀 보고 가실 게, 제가 좀 전에 장난 반식으로 15%갭 떠서 시작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사실 한 10% 넘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갭이 10% 넘었다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음봉이 나왔더라도요. 만약에 오늘 10% 넘게 시작을 해서 플러스 한 5%대에서만 끝났어도 여기서 이제 음봉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거였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갭상승이 생각보다 작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갭상승이 작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좁은 시야에서 보면은 요런 박스권을 현재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좀 갭상승이 작았던 그게 좀 아쉬웠고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5%대 갭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재료 소멸이다 그러면 사실 또 할 말은 없는 거고요. 일단 당장은 탄력을 좀 상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선은 바닥을 다시 한번 여기 바닥 지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잘 지지해 준다면 또 다시 반격도, 여기서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좀 비실하게 해준다면 반격도 가능해 보이고요. 오늘 LB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L생도 장대 음봉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L글 같은 경우는 좀 통통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날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날씬해야 된다라고 말하자마자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폭식을 해서 퉁퉁한 음봉이 나왔네요. 여튼 LG도 마찬가지고 엘테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좀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노터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만금 다 차트를 보셨지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들
박스권을 일단 만들었고, 그리고 다들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요. 보통 이럴 땐 좀 지지부진하게 하루 이틀 정도 지지라인 언저리에서 비실되긴 합니다. 근데 센 애들 같은 경우는요, 곧장 하루 만이라도 곧장 반등, 양봉이 나오면서 재차 이렇게 재차 상승하려고 올리려고 하는 힘을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여기를 좀 잘 벗어나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여튼 오늘은 선양 남성암 초록이 공개가 되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주가행 자료 보셔도요, 주주면서 의학계에 계신 지인께서 CHY 기준들이 50%가 넘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살펴만 볼게요. 선낭암에 대한 항암 신약 리보의 임상 2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월 3일 아스코에서 발표될 예정인 리보 선낭암 1차 치료제 임상 2상 초록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미국, 한국에서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임상 결과 리보는 1차 지표인 ORR, 암의 크기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반응평가 15.1%, 그리고 크기 변화와 함께 밀도를 측정하는 CHOI 평가 기준 50.8%에 도달해서 선양 남성암 치료제로 높은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보통 좋다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 항암 약들도 ORR이 잘 나와야, 보통 다 이제 0%인 것도 많았었고 정말 잘 나와야 10%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15%, 특히 CHOI 크리테리아 기준으로는요 50%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CHOI가 뭐냐면, 여기 주가행 자료를 보시면요, 우연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건데, 여기 일단 비교를 하자면 선낭암 같은 경우는 암이 몽알몽알 전신에 여기저기 넓게 퍼진 경우에는 이제 치료로 암 크기가 줄었는지 분석하는 방식은 좀 랜덤하죠. 파악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어느 섬에, 남해안에 어느 섬에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해서 남해안 모든 섬에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선양 남성암 임상 결과 분석이 있어서 기존 분석 방식이 갖는 우연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제시된 CHY 크리테리아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기준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다시 나오기 힘든 수치라고 하는 건데, 게다가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약 17%, 16.9%, 그래서 15.1%보다 더 우월한 치료 효과도 확인이 됐고요. 보통 선별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이제 10에서 30명의 소규모 연구자 임상에서 선양 남성암의 암세포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0%이거나 아니면 보통 5에서 10%의 낮은 반응률을 보였는데, 우리 리보 같은 경우는 엄격히 통제된 다수 환자군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양 남성암은 이미 임상이 완료된 위암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간암 1차, 그리고 이번에 선양 남성암 임상 2상 완료에 따라서 엘레바를 통해 FDA 및 각국 보건당국에 순차적으로, 미국 말고도 각국 보건당국에 순차적으로 NDA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가속 승인 프로그램을 받는다면 삼상 없이 곧장 NDA 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빨리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의를 좀 살펴보시면요, 최근 간암 임상 결과와 다양한 연구 임상을 통해서 타 항암제와 병용으로 큰 각광을 받았죠, 리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단독으로 진행된 선양 남성암에서도 탁월한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조합의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단독 투여로 진행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제 캄렐리 병용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양한 조합의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제 약방의 감초죠.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최소 2개 암종에 대한 NDA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열리는 아스코 말고도 에스모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에 신경종양학회 이민요믹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LB입니다. 오늘 뭐 사실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한숨이 좀 나오는, 좀 많이 아쉽긴 했으나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리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4연속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다. 주가 급등에 외인들이 화들짝 놀렸는데 왜 외인들이 놀랐고 왜 4번 연속이나 공매도 금지가 됐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공매도 거래가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호재가 많다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공매도라 함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 나쁜 종목을 미리 옥석을 가려준다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호재가 나는 종목에도 공매도를 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센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 17일, 24일, 그리고 26일,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이었습니다. 불과 보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4번이나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딱 보셔도 이건 너무 이례적인 일이죠. 게다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약 2억 3천만 원에 있었던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2일에는 약 20억대까지 약 한 9배, 10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 잔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증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될 만큼 공매도 비중이 늘면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엘생은 주가가 더 올랐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시면 엘생의 주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과 상관없이 4번이나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는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죠. 아무래도 공매도 포지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엘생의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 거래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대형 호재로 치솟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공매도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리들의 합리적인 의심이죠. 일반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공매도 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공매도가 폭증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우리는 보여지죠. 주가 부진이 예상될 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어찌되었건 공매도 폭격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공매도들은 지금 손실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주당 약 4,500원 정도의 평가 손실을 입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공매도들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수익률 보존을 위해서 시세 조정 행위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글로벌 항암신약 3상 성공 성과, 그리고 오늘도 보셨지만 세계 최초 성공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오히려 더 공매도 물량을 늘렸습니다. 10거래일 내에 과열 종목 4회, 거의 퐁당퐁당이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공정한 자본시장을 감독하셔야 할 거래소, 그리고 금감원 같은 경우는 수수방관하고 있네요. 지난번 공매 대첩 때는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고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시더니 10거래일 동안 4회입니다. 퐁당. 그것도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량이 폭증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런 위법 행위가 보이고 있는데 두 눈만 멀뚱멀뚱 먼 산 쳐다보듯이 그냥 구경만 이번에도 하실 건지 궁금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우리 LB가 IR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행에서도 다시 한번 이번 선양 남성암 ACC 세계 최초 성공으로 일간지 지면에 광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주들도 IR을 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액은
1억 원의 포상금을 걸고 불법 공매도 시세 조정 제보 광고를 일간지 1면에 게재한 바가 있었죠. 2년 전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께 국내 바이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거둔 엄청난 성과를 시세 조정으로 폄훼하는 공매도 세력을 직접 고발하고는 싶다만 HLB가 목표한 글로벌 임상의 성공이라는 꽃길에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주요 일간지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LB 주주로서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3상 그리고 세계 최초 서양 남성암 상업화 임상에 성공한 LB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여전히 불법 공매도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분상도 그렇고요, 논리상도 그렇고요, 정서상도 그렇고 일단 이 대전제를 반박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드디어 그 어렵다는 항암제를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성공해 가는데 당연히 축하해야 하고요. 세상에 암을 정복하는 일이니 박수 받아서 마땅하고요. 여기에 폄훼하는 폄훼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불법을 일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당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광고를 한다고 해요.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가단 3상과 세계 최초 ACC 상업화 임상에 성공한 국내 바이오 LB그룹의 성과에 임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주주들도 자축을 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주주인 게 정말 뿌듯합니다. 회사도 자랑스럽고요. 이렇게 멋진 주주가 있다는 거에 대해 나도 같은 주주구나 라는 생각이 뿌듯한데요. 반면 이런 성과를 시세 조정질로 폄훼하려는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단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께 이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증흥을 위해서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시려면은 바이오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시세 조정성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LB 사례만 살펴보셔도 아실 겁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LB 불법 공매 세력과 과도한 규제에서 해방만 되어도 국내 자본에 의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탄생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일간지 일면 지명 광고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주요 일면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를 수면 위로 끌려서 공론의 장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새 정부에 묻는 거죠. 과연 이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일단 약 5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85%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LB는 임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절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IR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주까지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니까 분명 잘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암 없는 희망찬 세상을 밝혀주는데 일조하리라 보여집니다. 오늘 주가로만 놓고 본다면 분명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좀 전에도 보셨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은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아스코 에스모 신경종양학회까지 이거 말고도 더 있고요. 아직 갈 길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좀만 더 힘을 내고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굴곡도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주분이세요. 부모님이 암으로 고통을 받으신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며칠 전에 삶을 이제 마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주주분도 LB의 성공을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했는데 이젠 LB가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